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별별 미술관의 새해 방송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은 지혜와 행운을 상징하는 해라고 합니다. 슬기롭고 유연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올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성장과 기회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고 계신 한 분을 여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힘찬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오 시작. 수원 공동체 라디오 별별 미술관입니다. 전시 기획자 정혜인 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혜인 님,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시 기획자로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전시를 기획하는 전시 기획자이자 어떻게 보면 전시 연출자라고 볼 수 있는 일도 하고 있고요. 디자이너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정혜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시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이제 예술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공부하기도 해서 대학도 자연스럽게 미대로 진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니까 공간 연출에 대한 관심도가 커져서 공간 디자인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공간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시 기획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별별 미술관을 계속 청취하셨던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역시 이 친구도 저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계속했고 경기예고 만화창작학과를 들어가서 만화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프랑스로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화 공부를 계속하는 줄 알았는데 공간 디자인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궁금한데 한번 유학생활 이야기 들어볼까요? 유학 결정하고 진로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화창작과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는 걸 결정할 때만 해도 미디어 아트 계통으로 해서 영상을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프랑스에 가고 나서 거기서 만난 교수님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공간 쪽으로 조금 틀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준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입시를 치르고 바로 간 거잖아요, 혼자서.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라고 해야 될까요? 반대 아닌 반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대학에 먼저 입시를 보고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로는 정말 대단한 게 고3 때 한국 미대 입시와 프랑스 유학 입시를 거의 동시에 같이 준비를 했잖아요. 한국의 미대 입시만 준비를 해도 공부와 그 실기가 벅찬데 프랑스 언어 공부까지 하고 거기에 또 맞는 미대 입시까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보고 정말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그때 안 힘들었어요? 제가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미대를 만약에 디자인과를 한국 미대도 준비를 했다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떠한 스타일이라든지 준비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작품을 두 방향으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제가 좀 공간 쪽으로 조금 가고 싶다라고 결정했으니 한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건축 쪽으로 준비를 해서 건축 쪽은 아무래도 서류 전형이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프랑스 쪽은 이제 미대 공간 디자인 쪽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스스로 유학 준비 과정을 거의 다 혼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은 집도 구해야 되고 모든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혹시 재밌었던 일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프랑스 이제 학교를 합격을 해서 갈 때 비자라든지 집을 구하는 거를 보통은 이제 다른 유학생들은 유학원을 통해서 구하는데 저는 다 혼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관 가서 비자 면접을 보는데 거기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프랑스어로 작성을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프랑스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지 심사관이 딱 보면서 이거 유학원이 아니라 혼자 준비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더니 그냥 딱 글을 보니까 알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집을 구하는데 아무래도 현지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혼자서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엔 유학원을 통해서 구해야 되나 했었는데 진짜 약간 무대뽀식으로 학교에 무작정 연락을 해서 혹시 집 빠지는 게 없느냐 이러면서 한창 학교랑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가 다행히도 학교 다니는 다른 학생이 졸업을 하면서 집이 빠지게 됐는데 그 집에 이제 계약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연결해준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학 처음 나갔을 때 조금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혼자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언어도 프랑스에 어학연수를 간 적도 없고 한국에서 다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렇게 준비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힘들거나 외롭거나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힘들거나 외로운 일이 있을 때 친구들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한국 음식 같은 거 해 먹으면서 혼자 취미생활하고 약간 그런 것들로 좀 많이 달랬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혜인님이 이제 동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당시에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그쵸 매우 바쁘셨잖아요. 그래서 거의 혼자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유학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혼자서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유학 생활 기간이 꽤 길잖아요. 얼마나 되죠? 대략 7년 정도 되고 만으로 따지면 6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이 그 혜인님에게 준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저는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상당히 이제 답답한 상황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가면 정말 신세계 이런 게 펼쳐질 줄 알았는데 결국엔 나가서 경험해봤을 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여러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면 시야가 트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유학 가서 얻게 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곡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터치드의 얼라이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사가 좋아서인데요. 제가 밴드 노래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사가 좋은 좀 밴드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사를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들어보죠. 여기는 수원 소운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 별별 미술관입니다. 정혜인님 나오셔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에 돌아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에는 이제 작년 말에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막 1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프랑스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지금 약간 사회초년생 같은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시들 기획하고 또 디자인 일도 하고 전시 연출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시 연출, 기획, 이게 어떻게 틀린 걸까요? 전시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를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 어떤 개념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텍스트화시키고 실제로 어떤 작가님들하고 같이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를 전시 기획이라고 하고요. 전시 연출은 사실 한국 개념으로 치면 전시 디자인하고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거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출하는 방법들이 이제 밖으로 네. 나와서 전시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걸 전시 연출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흔한 개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시라는 건 하얀 벽에 그림이 이렇게 딱딱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려 있으면 되는 건데 연출이라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다른 곳의 미술관을 가보면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일단 벽 색깔이 요즘에는 우리나라 전시도 많이 바뀌어서 뭐 페인트 회사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벽 색깔이 틀린데 굉장히 화려하고 또 그 그림 분위기에 맞게 공간이 또 같이 그림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림 전시 공간이라고 하면 새하얀 벽 거기에 규칙적으로 걸려있는 그 그림들 이렇게 정중앙에 놓여있는 조각 작품들 아직까지도 그렇게밖에 연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연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시는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것 같은 하얀 벽이 있는 공간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는 화이트 큐브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화이트 큐브에서 좀 빠져나와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연출을 하는 게 전시 연출의 목표점이고요. 만약에 이런 경험들을 조금 해보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들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전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를 보다 보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그렇게 화이트 큐브 그 안에 있으면 그림과 함께 있는데도 되게 외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대미술관이라든가 제대로 공간 연출과 함께 이렇게 전시가 기획이 되는 경우는 제가 그 공간에 쏙 빠져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 안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유기적인 교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간을 연출하고 전시 이런 변화가 우리 정혜인님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많이 좀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연출하신 전시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전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울숙도에 있는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작가님 한 분하고 작곡가님 한 분하고 해서 팀을 이뤄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원을 받아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4월 중순까지 할 예정이고요. 내용은 AI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공모전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주제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주제를 저희 팀식으로 쭉 해석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AI를 인간보다 상위 차원에 있는 어떤 고차원의 미지의 존재로 설정을 하고 체험형 전시로 기획을 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가분하고 음악가와 함께 그 미술 전시장을 꾸민다는 말씀이신가요? 같이 이 작업을 하게 된 팀원들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우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최은영 작가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열렬히 활동 중이시고요. 작가님도 저랑 관심사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벌써 작가님이랑 전시를 2번 정도 했고 지금 준비 중인 전시도 또 있는데 하프미러라는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시고요. 계속 무한 공간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시는 편이에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작가님 전시를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작가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곡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 사운드 같은 작업도 되게 많이 하시고 미디어 음악 쪽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 작가님하고 작곡가님하고 같이 3가지의 체험형 작품을 작업을 했고요. 뭐 실제로 만지거나 조립해보거나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직접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공간 전체를 채우는 어떠한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품에 대한 몰입감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고요. 이 부산 현대미술관 공간 자체도 흰색 벽이 아니라 검정색 벽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서 조명하고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은 상당히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하얀 벽에 그림들이 짜라락 걸려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와 음악이 미술 전시장 안으로 또 들어와서 일단 가서 봐야겠네요.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 느껴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미래적인 느낌도 나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부산 현대미술관 그리고 4월 중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니 겨울에 기차 타고 부산 꼭 한번 가서 전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좀 느낄 때 언제가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 관람객들의 어떠한 반응이 다양하게 보였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편이에요.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서 전시를 준비를 했을 때 주제가 관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누군가의 삶을 염탐하고 네. 약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어떠한 그러한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전시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전시 팀이 이제 전시를 꾸릴 때 일반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쇼윈도가 엄청 큰 가게 같은 팝업 스토어 같은 데를 빌려서 이제 유리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깥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보시는데 그게 되게 소규모 전시였어서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거의 200명 넘게 오셔서 이제 관람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되게 즐겁게 체험형 전시였기 때문에 되게 즐겁게 보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역시 관람객들의 반응이 좀 다양하게 올 때 이게 보람이 되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관람객 입장에서도 정말 재밌게 전시를 구경하고 느끼고 교감하고 올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다른 추천곡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저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워낙 유명해진 노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틀어서 이거를 추천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하루가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하루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혜인님의 오늘의 한 페이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저의 오늘의 한 페이지는 새로운 걸 발견하는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우리나라도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져서 미술 전시장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시 기획자에 대한 그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 저도 한국에서 전시 기획을 하는 거는 이제 막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들려주거나 이러기에 괜찮을까 싶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엔 느끼는 거는 상대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중과 소통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라는 것이 단순히 예술 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주제의 전시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어떤 주제의 전시를 기획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예술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예술 안에서도 이제 그림을 소개를 하고 싶은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설치를 위주로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전시 기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문학적으로만 접근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식들을 배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철학뿐만 아니라 천문학이라든지 어떤 자연과학 이런 쪽으로도 이제 예술하고 결합해서 주제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야 좀 더 풍부한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학창 시절을 보내는 틈틈이 그렇게 다양한 주제를 관심 가지고 이렇게 느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진부한 얘기긴 합니다만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 외에도 여러 사회 활동들 참여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옛날 얘기 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미술학원에 들어와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 다녔잖아요.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항상 책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미술을 안 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만약에 미술을 안 했다면 제 생각에는 생명과학 쪽 이런 쪽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뭐 생물학 관련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도 미술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과학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어쨌든 미술 쪽이 이겨서 계속 예술 계통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술을 안 했다면은 이제 과학 계통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도 그 관심사는 여전하기 때문에 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내용으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학 쪽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군요.
정혜인님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누구를 멘토로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일단 제가 이런 길을 걸어오게 한 가장 큰 멘토는 제가 학부생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삐에르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삐에르예요. 프랑스한데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공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이제 인테리어 쪽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공간 연출을 계속 할 수 있게 좀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늘상 이제 영감을 항상 많이 받는 작가도 있는데 빌 비올라라고 미국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제가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게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래요. 유학 준비하던 시기인데 이분 전시를 서울 국제 갤러리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상당히 좀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알고 있던 미디어 아티스트는 수원 AK 플라자 지금 AK 플라자고 예전 애경백화점이죠. 거기에 이제 백남준 설치가 있어서 그것만 알고 있었지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걸 되게 모호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 빌 비올라 작품을 보고 나서 내가 알고 있던 영상의 틀을 조금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상당히 철학적인 주제, 죽음과 삶, 그리고 종교적인 내용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인생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이 너무 좋다.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영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분의 작품도 되게 좋게 보고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도 항상 영감을 되게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 작업도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걸 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디자인 작업은 사실 외부적인 외주 이런 걸 받아서 보통은 하는데요. 그것 외에 별도로 하고 있는 디자인 작업은 이제 전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부산 현대미술관처럼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는 전시에 필요한 포스터, 핸드아웃, 팜플렛 이런 것들은 제가 웬만해서는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일을 정말 몸이 여러 개여야지 될 정도로 바쁘게 하고 계시네요. 또 진학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얘기 들어보니 또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떤 공부를 더 하시려고 하시나요? 지금도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어쨌든 뭔가 새로운 거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더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일 같은 거는 제가 찾아서 할 수 있지만 공부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환경이 있어야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진학을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술과 사회 사이의 어떠한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탐구해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대를 인류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예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자 진학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인류에게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저는 뭐 고민만 하는데 그 해답을 정혜인님이 찾아주시면 저는 아주 손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요즘 최대 관심사요? 요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단순히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단순히 목표 지향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그 과정에서 추구할 가치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가치를 고민을 한다는 게 학업을 마치고 바로 취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철학적인 물음을 가지고 살기는 어려워요. 현실에 하루하루에 급급하게 살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게 아무래도 그 유럽권의 속에서 조금 있었기 때문에 가지게 된 걸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고민을 했나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의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유럽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양측 사회 사이에서 어떠한 그런 발생하는 괴리라든지 아니면 차이점이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히려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좀 촉박하고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일상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를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럽에서 있을 때보다 한국에 들어와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예술로 풀어보겠다. 그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좋은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또 예술로 승화시켜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한 10년 뒤 2035년이 되면 어떤 모습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요즘 어딜 가나 10년 뒤에 너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상상해봐라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한테도 그렇지만 제 또래 친구들 그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게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일하고 이런 것들만 이제 떠올리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과 똑같지 않게 살아도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어떠한 증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뒤 2035년에 제가 그런 증인이 되어서 누구보다 열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를 좀 상상하고 싶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그런 편안한 도움 없이 혼자서 유학 생활을 준비하고 가서 이렇게 깃발을 꽂은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지점에 멋지게 정혜인이라는 이름으로 깃발을 꽂으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당장 2025년에 가장 큰 계획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는 전시장 안에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가장 실현할 수 있는, 지금 조건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 안에서 최대한 전시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경험치가 쌓이면 규정하기 어려운 공간 밖으로 조금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전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관람객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소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길 바라고 무엇보다 정혜인님이 계시기에 한국 미술계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함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원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서 별별 미술관에 함께 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런 인터뷰 자체가 좀 처음이라 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냥 이 선생님 만나서 떠들고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금방 긴장이 풀려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 색다른 경험이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쪼꼬미 아주 어린 정혜인이가 이렇게 다 커가지고 사회인으로서 또 만나게 돼서 이런 철학을 이야기하고 예술을 이야기하고 하는 멋진 인간으로, 인간 정혜인으로 또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도 추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는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살든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네, 추천드립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점에 계신가요? 바꿀 수 없는 어제보다, 꿈꾸는 내일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는 문구가 기억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사랑하며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로 가득 채워지는 2025년이 되길 소원해 봅니다. 항상 웃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봉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 마지막 곡 루시 오프닝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